중년의 3대 재앙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돈과 건강, 외로움인데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과 노후가 더없이 행복하겠지요. 오늘은 노후에 찾아오는 3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멋지게 살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했고,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을 말했으며,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큰 행복으로 여겼던 오복을 염원하기 위해 새 집을 지을 때 대들보 밑에다가 하늘의 3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는 뜻의 글귀를 써넣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민들이 원했던 또 다른 오복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첫째는 치아가 좋은 것이고, 둘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고, 셋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며, 넷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명당에 묻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이고, 세 번째로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이며, 네 번째로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이고,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을 오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오복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의 요체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나이 5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헤어져도 봤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 전반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에서 버릴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고비를 만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이 되면 외롭고 초라하다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두면 좋을 2가지와 노후를 준비하면서 꼭 가슴에 새겨둘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2가지는 남과의 비교와 외로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신이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괴로울 때에는 이것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로 남과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조차 다른 다람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못생겼다고 좌절하거나 도토리를 빨리 까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며 살진 않습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 고치를 만들고 자기를 가두듯이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은 멀쩡한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출발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 관계는 인연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경사진 곳을 만나면 빠르게 흐르고 직각으로 깎인 곳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흐르며 웅덩이를 만나면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인연을 따라 흘러야 될 일을 자꾸만 내 생각대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규정 지어놓으니 스쳐 지나갈 인연에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따라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서 좋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로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약 먹고 부러져도 수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건강이 약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을 무리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몸을 억지로 쓴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컨디션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과식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하게 먹고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과음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어서 과음이나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딱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과식이나 과음으로 몸을 망치고 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적당히 노동하세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 사신다면 농사일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방에 누워있고 이러면 오히려 건강에 나쁩니다.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 걷고 소일거리를 해야 몸이 굳지 않습니다. 이게 운동이 됩니다. 따로 무리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한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극히 일에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합니다. 오늘 곡식을 다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되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오늘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끙끙 앓습니다. 이러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 재산을 적당히 가지고 계세요.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재산이 있으면 80 정도는 정신이 온전할 때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딱 배분을 하세요. 그래야 싸움이 없습니다.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기대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는 법인데요. 내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 방 한 칸, 내가 살 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소유든 전세든 월세든 다 괜찮습니다. 인생을 깨우친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누일 자리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골 분들은 소일거리하고 반찬 심어 먹을 작은 텃밭도 있으면 좋습니다. 도시 분들은 자기 용돈 쓸만한 건 넣어놓고 1년 이자를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라도 나오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늙어서 누울 자리도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빈털터리도 괜찮습니다. 노가다에서 벌면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노가다를 못합니다. 어쩌다 몸이라도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자식 쳐다보면서 용돈을 주나 안 주나 생각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 다 큰 자식을 욕해야 하고 이웃 사람한테 자식 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다섯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지를 마세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내 욕입니다. 아이를 누가 낳고 누가 키웠을까요?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인사하러 오면 자식이라도 고맙다. 내가 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니 고맙다 생각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부모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찾아와서 손 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어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 도움을 바라면서 사는 자식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노름한다고 돈 갖고 사고 치는 집도 많습니다. 자식은 안 찾아올수록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살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그걸로 절대로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내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새끼가 어미새를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셨나요? 돼지도 소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무조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나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섯째는 젊은 사람한테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늘 보살펴 줍니다. 자식하고 사이가 좋으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살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부모 곁을 떠나고 안 찾아오는 것은 부모한테도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잔소리가 많았구나.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으면 자식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부모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안 해야 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남의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사 결정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곱째는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들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세요. 다만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복 짓는 일입니다. 사람이 결국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자손이 잘 되려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연세가 들었는데 돈에 너무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사람이 가볍고 초라해 보입니다. 젊은 애들은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살려고 하면 그게 예뻐 보이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어떤 형제나 친구지간에 누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저 세상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차피 죽고 나서는 태울 물건들입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 아닌 이상 다 태웁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남한테 주면 모두 선물입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죽기 전에는 친구 후배가 좋아하는 선물이지만 죽고 나면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까운 물건 태우기 아쉽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후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이 지나면서 새싹들도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봄에 세상을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은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봄의 꽃도 예쁘고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정말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도 많이 가지만 가을에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라 살결도 부드럽고 얼굴도 곱지요. 28 청춘이라고 10대 후반부터 젊을 때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되지요. 늙으면 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논할 때 젊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인생 얘기를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인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 말을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생겼나 봅니다. 더 늙어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이야기가 구수해지겠지요.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찌개도 된장 국물이 재료에 스며들어야 제맛이 납니다. 밥도 충분히 뜸이 들어야 됩니다. 라면 끓일 때도 적당히 삶아서 밀가루 냄새가 빠져야 먹을 수 있지요. 그게 맛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삶의 맛이 있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 이것은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을 보면 봄꽃보다 더 예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빨갛고 노랗게 익은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늙어 놓으면 무지하게 예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새겨들을 만합니다. 어린애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것은 시끄럽고 영양가가 없지만 노인의 말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어서 그런 멋을 잘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을 보셨나요?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면 자식한테 버림받을 일이 없고, 자식이 없어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세상에게 버림받을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만 따뜻해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요즘의 현대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남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움켜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너무 비교하고 살다 보면 사실 그리 초라하지도 않은 자신이 왠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아니기에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오직 내일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숱한 날들을 희생하고 사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나를 찾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